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JTBC 아침의 늘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체적 속박이 없는 신속한 귀국과 함께 재입국 시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출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인사 문제와 대미 협상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오늘로 예정된 특검의 2차 소환에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간부들에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KT 소액 결제 사태를 조사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KT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 건수만 270건이 넘는데 피해 규모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 300여 명의 발이 미국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수갑을 채우는 문제 때문에 송환이 미뤄진 걸로 알려졌는데 외교부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귀국 전세기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미국을 출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밤사이 구금자 300여 명의 발이 다시 묶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현지 시간 10일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숙소를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파악이 되시는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오늘 면담 다 끝나고 네.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되어서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신체적인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우리 국민들을 공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문제로 송환 절차를 잠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양국 장관의 면담 결과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수갑 등으로 속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도 수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또 앞서 밝힌 대로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도 미국 측에 제안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방미해서 그 협상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책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한미 외교부 국무부 워킹그룹 신설도 미국 측에 제의했습니다. 다만 이날 면담과 관련해 국무부가 낸 보도자료엔 구금자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온도차가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대신 대미 투자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등 우리 측에 내밀 청구서의 방점을 찍은 내용만 공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합니다. 취임 30일 만에 역대 가장 빨랐던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검찰개혁과 미국과의 협상, 인사 문제까지 국내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보름이 채 되기 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후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했고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국무회의를 생중계해 일하는 정부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제와 민생 행보를 통해 64%로 시작한 지지율은 2주간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춤했고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 사면한 시기에 가장 낮았습니다. 지지율 회복의 계기는 외교였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이어 실용 외교 기조를 보여주면서 이달 다시 60%대로 회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구상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공장 노동자 구금과 관세 협상, 검찰 개혁 등 국내외 산적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고 갈 걸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은 90분 예정이지만 대통령실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우리 증시가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코스피 5천, 이 목표에 다다를지 관심이 커집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지루한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개장 직후 10여 분 만에 연고점을 뚫은 데 이어 장중엔 2021년 6월 최고점인 3,316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종가는 3,314.53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주가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범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찍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기존 50억 원으로 되돌릴 거란 전망이 확산하면서입니다. 이제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에 나서는 어떤 움직임이 다시 재차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대주주 요건 자체를 기존의 50억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들이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일간 코스피 지수는 20% 넘게 올랐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최대 폭입니다. 1980년 1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피는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1000포인트에서 오르내리다 2000년대 들어 경제 호황에 힘입어 2000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00선이 무너졌고 박스권을 횡보하다 2017년 반도체 경기 호황에 2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땐 처음 3000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느리게라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속 보이지 않을까.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더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 결국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과 기업 혁신이 코스피 5천 시대 여부를 좌우할 거란 전망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간부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해외 신도들까지 방패로 삼아서 특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오늘 출석을 통보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특검이 지난 7월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했을 때 신도 100여 명이 몰려와 반발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나온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가 이번에 한학자 총재의 특검 조사를 앞두고 전 세계 간부들에게까지 긴급 소집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통일교 내부 공문에는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 가평 수련원에서 전 세계 1001국 지도자들이 모여 특별 정성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건엔 한 총재의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회라고 돼 있는데 최대 수만 명이 참석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JTBC는 한 총재 측 정관 변호사가 신도들을 동원해 특검을 압박해야 한다고 자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외 신도들까지 급작스럽게 부른 배경에 특검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통일교 관계자는 신도들을 특검의 방패막이로 동원하는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며 그래서 해외 신도들을 불러 모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총재는 2차 소환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연달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특검은 오늘 15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번째 통보를 했습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띄워 삼부토건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인물입니다. 구속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지 50여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청바지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밀항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손을 내저었을 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 등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잠적 도운 조력자 있었습니까? 수백억 원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키맨인 이 부회장을 체포한 건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목포에서였습니다. 지난 7월 17일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55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에서 9월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삼부토건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가 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잠적하자 밀항을 시도한다는 관측까지 제기됐고 특검은 긴급 공개 수배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키맨으로 꼽히는 이 부회장이 체포된 만큼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증거가 지구에 도착하는 대로 추가 분석에 나섭니다. So this very well could be the clearest sign of life that we've ever found on Mars, which is incredibly exciting. 현지 시간 10일 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에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가 독특한 표범 무늬의 암석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암석엔 철과 인, 유기탄소가 풍부했고 생명체의 흔적과 진흙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화학 반응이 관찰됐습니다. 나사는 지금까지 화성에서 본 적이 없는 암석이라면서 고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진 흔적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물론 생명체와 관련이 없는 반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 전에 물이 흘렀을 걸로 추측되는 네레트바 계곡에서 발견된 암석이라는 점이 생명체의 가능성에 무게를 더합니다. And ultimately bring the sample that we collected from this rock back home to Earth so that we can make the final determination for what process actually gave rise to these fantastic textures. 미국 유타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보수 논객이 대학 내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1,000명 넘는 인파가 모여있던 유타밸리 대학 내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학생들과 대화를 이어가다 총에 맞은 건 청년 우익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한 찰리 커크였습니다. 느닷없는 총격에 현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선 총격범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붙잡히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지만 외신은 경찰이 아직 용의자를 찾고 있으며 캠퍼스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찰리 커크는 대학생들과 성 정체성이나 신앙 같은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워 논쟁하는 영상으로 인기를 끌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가까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에 조기를 개양할 것을 명령했고 바이든 전 대통령 또한 더는 이런 폭력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폭력을 끝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영국의 그래피티 화가 뱅크시의 그림이 결국 지워졌습니다. 런던 법원에 그려진 새 벽화가 논란을 낳으면서 얼굴 없는 화가가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런던 왕립벽 법원의 벽에 판사가 법봉으로 시위대를 내려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뱅크시는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올린 그림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단체를 금지 단체로 지정하고 약 900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는데 이걸 비판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원 측은 이 그림을 곧바로 차단막으로 가렸는데 화가의 새 작품을 보려는 사람들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143년 된 중요한 역사적 건축물, 그러니까 법원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림을 제거했고요.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거된 것까지 예술작품이다, 더 나은 작품이 만들어졌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경우에 25년 넘게 정체를 유지했던 뱅크시의 얼굴이 드러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이 가상의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서 KT 통신망에 있던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빼간 걸로 보인다. 이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KT 소액결제 사태에 확인된 피해 건수 278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정확한 해킹 방식이 밝혀진 건 아니라서 피해 규모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KT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기지국은 통신망 접속을 돕는 중계기로 반경 20m 안에 있는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조사단은 이 불법 기지국에 접속한 가입자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등을 무단으로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커가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탈취한 건 국내에선 전례가 없는 방식입니다. 조사단은 해당 불법 기지국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하지만 불법 기지국이 어떤 경로로 어느 지역에 설치됐는지 또 불법 소액 결제는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원인 분석이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1억 7천여만 원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근처에 있는 그 통신사 이용자들의 그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KT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소액 결제 피해가 여러 건 접수된 지난 1일 KT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KT는 8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정부에 알렸습니다. KT는 정확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롯데를 연패의 늪에 몰아넣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선두 LG와는 4게임 차입니다. 실책을 남발한 롯데는 가을 야구의 마지노선을 지키는 삼성에 2게임 차로 처졌습니다. 서울의 라이벌전 잠실 더비에선 LG가 두산을 8대4로 꺾고 리그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초반부터 한화는 롯데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1회 손아섭과 문현빈의 안타에 이어 노시환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후 연이어 공격에 성공하며 결국 1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노시환이 시즌 29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고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마감한 류현진은 시즌 8승을 챙겼습니다. 변화구들이 오늘 좀 잘 들어가면서 초반에 스트라이크를 먼저 잡았던 게 좀 주의했던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1회부터 저희가 점수를 나면서 좀 마운드에서 편하게 던졌었던 것 같아요. 반면 롯데는 실책만 무려 5개를 범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2회 유격수 전민재가 평범한 땅볼을 놓쳤고 3회에는 1루수 나승엽의 포구 실책으로 선두 타자를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롯데는 9회에도 실책으로 2점을 내줬습니다. 9월 들어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한 롯데는 5연패에 빠지며 8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에선 LG가 두산을 8대4로 제압하며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LG 선발 손주영은 7회까지 3실점으로 호투하며 2017년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시즌 10승을 달성했습니다. 창원에선 7위 NC가 3위 SSG를 상대로 5대4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광주에선 8위 기아가 박찬호의 3타점에 힘입어 5위 삼성을 4대0으로 꺾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5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이 어제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계의 연구개발의 성과가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역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대학, 연구기관, 투자자, 창업가 등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포럼이 한국 창업 생태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창업 클러스터 모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 포럼의 주제는 혁신 창업 클러스터의 길입니다. R&D에 기반한 혁신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자라나려면 산학연이 어우러진 클러스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와 경남권에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광주와 대전 31도 등으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